반갑습니다. 간평 경제학을 맡게 된 정현재입니다. 일단 간평 경제학 기본적인 내용 좀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죠. 일단은 간평 경제학은 두 가지 파트, 미시하고 거시로 이루어집니다. 미시와 거시. 이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지금 뭐 나오는 건데, 일단 우리 경제학이 이제 적용되는 시험을 보면 회계사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간평 시험이 있고, 뭐 노무사, 공무원, 공제업 다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그런데 그 난이도를 따져보면 일단은 회계사 시험 부분이 사실은 제일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이도가 이 간평 시험입니다. 그리고 공무원하고 뭐 그냥 공기업이라든지 이제 취업 관련된 그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범위가 넘죠. 그러니까 그건 상대평가일 뿐더러 그리고 이렇게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는 범위가 넓다기보다는 깊이가 깊죠. 좀 더 어렵고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절대평가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간평 시험은 기본적으로 1차 과목하고 2차 과목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1차 과목은 일단은 2차 과목에서 시험 점수가 반영되지 않으니까 일단 통과하는 데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과목이 우리가 5개가 있는데, 일단은 회계학이 있고, 경제학이 있고, 부동산 학 원론이 있죠. 그리고 민법이 있고, 그리고 관계법규가 있습니다. 간평 관계법규. 그럼 보통 요 경우는 난이도 한 50점 정도를 잡죠. 근데 요 이 부동산학이나 민법, 관계법규, 요건 70, 80 정도. 70점, 70점. 근데 이거 보통 이 점수가 50에서 보통 합격자들의 점수를 보면 50에서 70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60점만 우리가 1차는 통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70점을 목표로 하되 60점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일단은 1차 시험을 통과하는데, 그리고 1차와 2차는 비중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죠. 그죠? 1차만 너무 집중하면 2차가, 그리고 또 2차만 집중하면 또 1차에서 또 과락이 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죠. 일단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1차, 2차에서 절대평가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위는 조금 좁지만 깊이는 깊게, 이런 형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출제 비중은 일단 요 경제학은, 그죠? 경제는 미시와 거시로 나뉘어지는데, 미시는 일단 출제 비중은 반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50대 50으로. 출제 비중은 반반이고, 그 미시는 수식과 뭐 그래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암기도 암기지만 일단 이해를 토대로 해야 되고요. 거시 파트는 뭐 두 학파의 뭐 개념이라든지 비교해서 뭐 정리하는 형태로 보시고, 이해 전체의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전체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성비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부분을 커버할 필요는 없고, 이 60점을 맞는데, 사진문항에서 60점을 받는데 그 목표를 두셔야 돼요. 60점. 그러니까 이제 타겟은 70을 잡겠죠, 그죠? 70을 목표로 해가지고 우리가 60점을 획득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그래서 일단은 전 부분을 커버하지 말고, 전 부분보다는 이제 공부를, 그죠?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은 적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100개 파트를 보면 이렇게 봤더니 70점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미시 파트에서
조금 출제 빈도,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소비자 이론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재에 보면 소비자 이론 파트에 이게 현시 선호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현시 선호 이론이라든지 사실 어느 부분을 제낀다. 이런 부분 사실은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약간 리스크가 있죠. 왜냐하면 나오게 되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그동안의 뭐 출제 경향이라든지 등등을 고려했을 때 굳이 거기에서 그만한 시간을 그죠? 투자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선택 불확실성 우리 교재 앞에 이제 목차에도 나오는 목차를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목차 파트에 보면 불확실성하에 소비자 선택 이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대 효용 이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하에 소비자 선택 이론에 즉 기대 효용 이론, 기대 효용 이론. 그리고 소비자 이론의 응용이라든지 소비자 이론의 응용.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이라든지 생산 요소 시장. 그리고 후생 경제학. 그래서 요 미시 파트에서 요 소비자 이론에 관련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하에서의 우리 교재 소비자 선택 이론의 기대 효용 이론, 그 다음에 소비자 이론의 응용. 그리고 일단 이 부분들은 공부 대상에서 일단 제하고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요 생산 요소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가 되지는 출제가 안 된다가 아닙니다. 출제가 되고 하지만 또 그시하고도 이어져 있거든. 내용이 공부하면 좋지만 약간 미뤄도, 그러니까 꼭 그죠. 그러니까 고득점을 위해서 그런 파트는 아니라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 파트는 미시 파트에서. 그리고 거시 부분에서는 뒤에 그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일단 미시 파트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일단 이 정도로 일단 요 부분은 조금 미시 파트에서는 좀 제하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재에 들어가기 전에 이 미시 파트에서 그리고 이 경제학 관련해 가지고 언급되는 수학 기초 기본적인 개념들만 조금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보면 그러니까 함수의 개념은 함수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 변수의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요걸 이제 함수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자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x, 이게 y입니다. 그럼 이제 x를 집어넣었을 때 y가 나온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 이게 뭐냐면 이게 독립변수거든요. 이건 자기 결정해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원인이고 결과죠. 이게 종속변수. 자, 그래서 y는 x다. 그러면 두 개가 이퀄 되겠죠. x를 그죠? 그대로 그냥 y가 되는 거고. 만일에 여기다가 3을 더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y는 x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이런 관계. 그래서 요 독립변수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y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 이건 이제 함수식 그죠. 이게 뭐냐? y는 f, x. x의 관계 아시죠? 함수.
y는 fx, x의 함수. 그러니까 이 f가 뭐냐면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죠, 그죠? 만약에 여기가 곱하기 2가 되면 아시겠죠? 이런 내용, 이런 관계를 담고 있는 게 f, 아셨죠? 뜻하는 게. 그래서 y 함수식입니다. y는 fx. 그러니까 이게 독립변수고,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y 바뀌잖아, 그죠? 이게 종속변수.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뭐라 한다?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 그리고 두 번째, 미분의 개념. 자, 미분. 미분은 미세하게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죠? 미세하게 나눈다. 자, 일단 미분의 개념에서 두 가지 개념 기억하실 거. 무한대가 있고 무한소 개념이 있습니다. 무한대는, 그죠? 끊임없이 0 있죠? 계속 커지는 거죠. 무한대로 커지는 겁니다. 무한대 계속 커지는 거죠. 끊임없이. 무한소는 무한이 뭐다? 작아지는 거. 아셨죠? 작아지는 거, 작아진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무한이, 그러니까 점점점점점이죠. 1, 0.9, 0.000, 0.0000 계속 작아지는 거죠. 엄청나게. 근데 그러니까 0에, 그러니까 주의하실 건 0에 가까운, 그러니까 0에 가까운 끝없이 작아지는 상태가 무한소입니다. 주의하실 건 이게 거의, 그죠? 거의 뭐다? 0에 가깝다. 거의 0에 가깝다는 거지, 이게 0은 아니잖아, 그죠? 그걸 일단 인식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깝다는 거지, 정수 0은 아닙니다. 이 개념. 그래서 무한대하고 무한소하고, 그죠?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무한소라는 말은 아주 미세하게 작아졌다, 작아진 상태라는 뜻이지 0에 근접하지만 0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꼭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자, 이걸 그래프로 이제 나타내 보면, 자, 이런 거죠. 자, 이게, 자, 이게 식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가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자, 2일 때, 4가, 그리고 3일 때, 예를 들어서, 자, 9라고 하고요. 그러면 여기 A점하고 B점 있죠? 두 점선에, 두 점 간의 기울기. 제가 그림 조금 가더라도 이해하시고, 이렇게. 그러면 요 두 점 간의, 요거 있죠? 두 점. 그러니까 이게 뭐다? 직선 두 점 간의 기울기. 이게 직선의 기울기죠.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델타 X하고 델타 Y, 증가분율이죠. 요 둘. 그러니까 지금 대로 해보면 델타 X분의 델타 Y, 이게 기울기입니다. 두 점 간의 직선의 기울기, 두 점 간의 기울기. 아시죠? 두 점 간의 기울기. 두 점 간의, 이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두 점 간의 기울기죠. 두 점 간의 기울기는 어떻게 표시한다? 델타 X분의 델타 Y, 델타 X분의 델타 Y입니다. 그러면 이 두 점 간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델타 X가 1이죠. 이게 5가 증가됐죠. 그래서 1분의 5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점 간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 5가 되겠죠. 이게 두 점 간의 기울기, 직선 간의 기울기. 그런데 이 B점이 점차, 그죠? 가까이 온다 생각해보면
당겨오면, 그죠? 이렇게 점차 더 당겨오면, 그러니까 지금 델타 Y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점차 가까이 오는 거야, 점차, 그죠? 그러면 거의 뭐하고 된다? A점에 가까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가까이 오면 무한으로 작아지는 거죠. 즉 무한소만큼, 그러니까 이 증가되는 게 무한소만큼 증가되는 거죠. 거의 표관하지 않는. 그러면 이 AB상의 거리가 거의 A점이죠. A. 그러니까 두 점 간에 연결한 직선인데 이 기울기는 큰 단위로 변할 때 지금 이 4에서 5로 변하고 2에서 3으로 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관측할 수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죠? 관측할 수 있는 이 상태의 경우에 기울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점차 무한소로 작아지고 계속 작아져서 요 A점에 가까이 오면 결국은 B하고 AB가 같아지잖아요, 그죠? 거의 같은 점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똑같은 건 아니지만 거의 같아지는 거죠, 그죠? 즉 이 한 점의 기울기로, 아셨죠? 그러니까 기울기하고 요 점하고 있잖아요. 그래프하고 접선이 있죠, 여기에 기울기, 이 한 점에서의 접하는 직선. 그러니까 두 점 간의 직선, 두 점 간의 직선, 이게 그냥 기울기죠. 기울기, 그죠? 델타 X분의 델타 Y입니다. 그리고 한 점에서 점차 작아져가지고 딱 이렇게 A에 접하게 되면 이 한 점, 접선이죠, 그죠? 한 점에 접하는, 직선. 이게 무한소로 변할 때 이게 뭐냐면 무한소로 작게 무한소로 변화할 때 순간 변화율을 말합니다. 알겠죠? 순간 변화율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A점에 접하는 요 기울기, 한 점의 기울기를 이거 뭐라고 하냐면 접선의 기울기죠. 접선의 한 점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이퀄은 뭐냐? 이게 미분입니다. 미분. 이게 뭐냐? 순간 변화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점에 접하는 접선이 있죠, 이거 A점에 점차 작아져가지고 점차 줄어져가지고 이 거리가 AB 사이 거리가 거의 표가 나니까 A가 돼버리니 또 같아지는 거죠. 여기에 한 점의 기울기, 이게 한 점에 접하는 직선, 이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러고 이걸 미분했다.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을 뜻합니다. 요거. 그러니까 기울기하고, 그죠?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dx분의 dy 이렇게, 그죠? 이게 미분.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울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울기는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 있죠.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영향력의 크기 이퀄 기울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미분이라는 개념에 대한 얘기죠. 미분에 대한 얘기죠. 미세하게, 아셨죠? 나눈다. 그래서 무한소로 근접했을 때, 아셨죠? 한 점에 접선의 기울기, 이걸 미분한다. 미분한다는 말은 뭐 하는 거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는 거죠. 즉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내용, 아셨죠? 이게 미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 두 점 간의 직선의 기울기, 영향력을 기울기, 아셨죠? 영향력 크기를 기울기를 하고
두 중간에 아셨죠?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기울기를 한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 미분한다, 즉 순간 변화율을 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뭐 말씀드렸죠? 일단은